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좋은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요.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제목 너무 멋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작가예요. 구본형 씨인데요. 자, 이분은요. 이분 명함은 변화 경영 전문가라고 딱 새겨졌거든요. 이분은 46세까지는 직장 근무하시다가 바로 퇴직을 해요. 46세. 그러면서 이제 변화 경영 전문가에서 많이 알려졌는데요. 이분이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54년생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54년생인데 2013년 세상을 떠나셨어요. 폐암으로. 네. 몇입니까? 59세. 너무 안타까운 나이죠. 예. 여러분들 지금 사시면서 인생에 더 나은 인생으로 변화를 원하시죠? 그러면요, 이분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분은요, 46세 때 직장 나와서 59세 때까지 목표를 정해요. 매년마다 한 권씩 책 쓰기. 그걸 지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끝에 보게 되면요. 매년마다 책을 쓴 내용들이 쭉 나와요. 저는 이분이 쓴 책은 딱 2권 읽었는데 푹 빠져버렸어요. 앞으로 계속 책을 더 찾아서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목차가 바로 사계절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이제 인생이 100세 인생이다라고 보게 되면 또는 80세 또는 100세다. 이쯤은 살잖아요. 80으로 보게 되면 20살까지가 봄이에요. 봄. 40까지가 여름이고요. 60까지가 가을이고 80까지가 겨울이고요. 100세 인생을 보게 되면 25까지가 봄이 되고요. 그렇잖아요. 50까지가 여름이 되고 75세까지가 가을이고요. 100세까지가 겨울입니다. 그러면 요 사이가 특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 30, 40, 50. 아직 여름입니다. 장창해요. 그래서 이 책은 가능한 20대, 30대에 읽어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는 내가 여름이 지나서 50대, 60대라고 하더라도 이 책은 도움이 됩니다. 왜? 앞으로 변화되는 인생을 위해서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2가지를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2가지가요. 첫 번째는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하세요? 행복. 그런데 이분은요, 답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언제 행복한가? 바로 지금입니다. 과거, 미래가 아니라 지금 행복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1월 1일부터 제 다이어리에 한 문장을 적어놨어요. 매일 읽어봅니다. 바로 이건데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타임, 시간이죠. 타임, 멋진 말입니다. T, today, 오늘이죠. I, is, my, everything. Today is my everything. 오늘이 나의 전부다.
아주 멋진 말입니다. 저는 항상 오늘 하루 일어나면 늘 감사 기도를 합니다. 1분 동안요. 깨자마자 이불 개고요. 앉아서 딱 손바닥 모아서 오늘 하루 정말 감사하다면서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면 하루가 힘이 생기더라고요. 열정이 생기고요. 예. 그래서 결국 언제 행복한가? 지금 행복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늘이 나의 전부다. 예. 오늘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예. 두 번째, 저나 여러분이나 사는 목적은 똑같아요. 행복이 목적이겠지만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꿈이 있죠. 그리고 현실이 있어요. 여러분의 현실은요, 꿈 이상을 실현하셨습니까? 실현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자, 요 갭이 생겼다. 꿈과 현실의 갭을 어떻게 빨리 메꿀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한 해답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 단축이다. 아직까지도 꿈과 현실을 일치시키지 못했다면 만들어야 됩니다.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축을 해야 되거든요. 빨리. 그러면 그 단축을 어떻게 하느냐? 네, 어떻게 하느냐? 바로 몰입입니다. 몰입. 지금 이 순간을 몰입, 집중, 몰입하자. 몰입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이를 떠나서 여러분들은 이 순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몰입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단축이 되고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있죠. 몰입이 뭐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사자에 쫓겨요. 사자에 쫓기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몰입입니다. 오로지 뭐만 생각하죠? 살아야지, 도망가야지. 그게 몰입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남은 시간 10월까지요. 오늘 이 순간 지금 열심히 몰입한다면요, 우리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합격하고도 남습니다. 그 자세로 살아간다면요, 이후에 중개 실무도 누구보다 월등히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3월, 4월, 적어도 5월, 6월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3, 4, 5, 6월 또 공부하다가 뭔가 느슨해져. 공부가 안 돼. 이럴 때는요, 한 번쯤은 이런 채 뭔가 동기를 부여하고요, 열정을 부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게 되고 몰입하게 되고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 되시는 대로 이분 쓰신 책은 보는 만큼 인생에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자, 책 소개 마치겠고요. 교재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는요, (73페이지입니다) 자, 73페이지 보시면 목차 3번 있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난주 자료 중에 수요 공급 비교 정리표, 자, 이 표를 보시면요, 지난주에는 의하고 법칙까지만 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별표 3개짜리만 3개 남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가 수요와 공급의 결정 요인, 네 번째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다섯 번째가 균형 가격 결정입니다. 모두가 별표 3개 되어 있죠. 워낙 중요합니다. 오늘 수업은요,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표로서는 내용이 너무 압축이 됐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주로 강의 노트나 기본 수업 위주로 보겠는데요. 설명을 보겠는데, 그러면 이 별표 3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러면 기출표를 확인한 다음에 교재 봅니다. 기출표는요,
제가 첫 강의 때 전체표를 내드렸습니다. 깨와 같은 글씨, 기출표. 요거 보시면요. 자, 수요와 공급 찾으셨죠? 그러면 출제 빈도를 보게 되면 얼마큼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자, 수요 공급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까만 세모, 수요 결정 요인 괄호,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자, 5회, 8회, 16, 18, 19, 21, 29 7번 나왔습니다. 대시제 보완주도 한 번 나왔고 다음에 까만 세모, 수요 곡선의 이동, 우측 이동, 좌측 이동 묻는 것이 무려 9번 나왔고요. 다음에 수요 공급의 결정 요인 종합 문제가 5번 나왔고 다음에 한 줄 내려가서 부동산 공급도 7번 나왔죠. 여기까지가 바로 그 세 번째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결정 요인입니다. 엄청 많습니다. 다음에 한 줄 내려가서 탄력성, 세모 전화기 해서 탄력성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몇 번 나왔다? 무려 26번요. 다음에 균형 가격, 이것도 엄청 많죠. 몇 번? 24번요. 결국 수요와 공급은 전부 다잖아요. 지금 별표시 개짜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출제빈도 확인했으니까 이제 교재는 73페이지가 되고요. 오늘 프린트 받으셨죠? 그래서 오늘 프린트 보시면 강의 노트 보시면 강의 노트. 자, 그래서 먼저 3번 수요와 공급의 결정연입니다. 먼저 수요 결정연이죠. 그럼 수요와 공급은 같이 비교합니다. 그래서 역시 공급 결정연입니다. 우리 시험은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집중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강의 노트 보시면 수요를 움직이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1번부터 5번까지만 소개되고 있어요. 자, 옮겨서 볼까? 첫 번째가 그 재화 가격입니다. 두 번째가 다른 재화 가격입니다. 자, 타재화 가격 하게 되면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대체재와 보완재예요. 세 번째가 소득. 자, 소득이 나왔다면 무조건 종류 두 가지. 바로 정상재와 열등재예요.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아주 정열적으로 하죠. 정열적으로. 정열 나왔죠. 그래서 소득만 나왔다면 정열. 정상재와 열등재 바로 떠올리시고요. 네 번째 기호의 변화.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예상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등등등 아주 많습니다. 금리 또는 세금 등등등 아주 많습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적에 결론입니다. 우리 시험은 특히 세 가지가 굉장히 잘 나와요. 첫 번째는 그 재화 가격입니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타재화 가격입니다. 세 번째가 소득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집중 출제가 돼요. 또 압축하자면 이 셋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타재화 가격인데 대체재와 보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았을 적에 결론부터 봅니다. 그러면 따로 이제 메모가 되지 않지만 강의 노트를 메모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볼게요. 그러면 먼저 그 재화 가격 이렇게 화살표 해주고요. 적어줍니다. 바로 그 재화 가격은 수요량이 변화가 돼요.
그러면 1번 거제와 빼고요. 나머지 모든 것. 나머지 모두가 수요의 변화가 돼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가장 빈도 높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보는 건데요. 그러면 양자의 차이점이 뭐냐? 먼저 수요량의 변화는 바로 곡선상의 이동입니다. 자, 곡선상의 이동이다. 반드시 상자가 들어가요. 반면에 수요의 변화는요, 곡선상 이동이 아니고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곡선 자체의 이동이다. 자, 먼저 결론부터 봤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그 제법 가격이 뭡니까? 하게 되면, 예를 들면요. 자, 콜라를 예를 들어요. 콜라가 거제화다. 자, 어느 학생이 엄마한테 한 달 용돈 10만 원 받아요. 용돈 10만 원 받아서 콜라를 사 마시려고 합니다. 콜라가 거제화예요. 이제부터 거제와 콜라의 수요 곡선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래프. 자, 세로축은 P 가격, 프라이스 가격이 되고요. 가로축은 Q 퀀티티 수량입니다. 가격과 수량. 그러면 수요 곡선은 이미 지난주에 공부했죠. 여러분들 수요법칙 돌려볼까요? 수요법칙은 비싸면 적게 산다고 했죠. 가격과 수량은 무슨 법칙? 반비례 법칙입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무슨 모양? 우하향이죠. 우하향. 얘가 바로 수요 곡선입니다. 이때 그 제화가 바로 콜라죠. 콜라. 그래서 자, 이때 그 제화를 콜라라고 보자. 그래서 콜라의 수요 곡선입니다. 예를 들면 자, 용돈 10만 원 받아서 콜라를 사 마시려고 하는데 자, 슈퍼에 갔더니 콜라가 한 캔에 얼마 하더라? 1,000원 잡을게요. 콜라 한 캔 1,000원이다. 자, 1,000원일 때 이 학생은 매일 한 캔씩 마시려고 합니다. 그럼 한 달이면 얼마? 30캔이죠. 요점을 A점. 이렇게 마시려고 합니다. 근데 콜라 값이 갑자기 껑충 가격이 상승합니다. 1,000원에서 얼마로? 1,500원으로. 많이 비싸졌죠. 1,500원. 비싸면 적게 마시겠네. 이렇게 움직입니다. 비싸니까 30캔에서 20캔으로 줄이자. 요점을 B점. 따라서 콜라 값이 이렇게 비싸면 그만큼 적게 마신다. 반비례 법칙이죠. 이럴 때 A점과 B점을 이은 곡선이 어떤 모양? 우하향 곡선이 됩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A점은 콜라가 얼마일 때? 1,000원일 때. B점은 얼마일 때? 1,500원일 때. 이렇게 변화가 생기잖아요. 1,000원에서 1,500원. 자, 이런 변화를 가리켜서 이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불러요. 따라서 수요량의 변화는 결국 이 곡선상에서 A점, B점으로 이동하더라. 그래서 곡선상의 이동이 되는 거예요. 곡선상 이동이다. 다른 말로 A점, B점, 점의 이동이죠. 점의 이동은 출제가 안 돼요. 곡선상의 이동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 제화 가격이 변화하면 자, 이럴 때는 곡선상으로 이동하고 이것을 학자들은 뭐라고 부르자?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르자.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재와 가격은 곡선상 이동이 되고 수요의 양의 변화로 부른다. 여기까지가 결론입니다. 그러면 거제와 빼고 나머지 등등등 나머지는 모두가 그렇지가 않다.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나머지를 볼까요? 자, 타제와 가격은 대체제와 보완제를 말하는데 얘는 좀 복잡해요. 잠시 보려하고요. 소득부터 먼저 봅니다. 소득. 자, 소득하게 되면 이 학생이 용돈 얼마? 1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촌에서 자, 외삼촌이 올라와서 이 학생한테 용돈을 10만 원 더 주고 갑니다. 얼마가 생겼다? 20만 원이죠. 소득이 배나 늘었네요. 소득이 늘어나면 평소보다 콜라를 이만큼 배나 더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더라. 소득이 증가한 만큼 콜라를 많이 마신다. 이렇게 변할 수 있고요. 그러면 거꾸로 이제 용돈 10만 원 받는데 엄마가 요즘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너 용돈 10만 원 못 주겠대. 10만 원 아니라 앞으로 반밖에 못 주겠대. 5만 원요. 소득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반으로 줄어들면 평소보다 콜라를 이렇게 반밖에 못 먹어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자, 2배나 늘어나고 반으로 줄어들면요. 평소보다 콜라를 2배나 많이 먹고 반밖에 못 먹더라.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수요의 변화라고 불러요. 따라서 수요의 변화는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하더라. 그래서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그러면 우측으로 이동하면 수요 증가죠. 그리고 좌측 이동은 수요 감소가 돼요. 수요건 공급이건 모든 그래프는요. 우측 이동은 증가, 다음에 좌측 이동은 감소를 가리킵니다. 자, 한 번 더 확인하자면요. 자, 얘가 뭐죠? 우측 이동. 우측 이동. 수요 증가죠. 자, 우측 이동은 다른 표현으로 얘가 원래 곡선입니다. 우측 이동. 다른 말로 올라갔죠. 올라갔으니까 상향 이동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측 이동, 상향 이동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얘를 합쳐볼까요? 합치면 어떻게 되죠? 우 상향으로 이동하더라. 합쳐버리면. 그래서 우 상향으로 이동한다. 우 상향으로 이동이다. 결국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우측 이동, 상향 이동, 우 상향으로 이동 똑같은 말인데 우리 시험은요. 이것저것 다 물어보거든요. 우측은 쉬운데 상향, 우상향 이동 이런 말은 또 나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두자로 묻든지 석자로 묻든지 시험은 섞어서 묻습니다. 어떻게 묻더라도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돼요. 다음에 수요 감소는요. 좌측 이동이죠. 좌측 이동. 다른 말로 원래 곡선보다 내려갔죠. 내려가니까 하향 이동입니다. 얘를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좌하향으로 이동한다. 좌하향 이동입니다. 따라서 수요 감소하게 되면 좌측 이동, 하향 이동, 좌하향으로 이동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시험은요. 두자로 묻든지 석자로 묻든지 자유자재로 묻거든요. 절대 다른 단어 나오더라도 절대 혼동하시지 마시고요. 자, 소득을 보았는데 소득. 그러면 소득은 결국 우측 이동, 좌측 이동,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수요의 변화인데 소득만 나타면 종류가 두 가지. 정렬 두 가지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비교하느냐. 먼저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땡땡 수요가 증가하는 제어가 정상제예요. 거꾸로 열등제는요. 수요가 증가할 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더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소고기와 돼지고기죠.
여러분의 월급, 소득이 증가하면 평소보다 소고기를 많이 사 먹습니다. 소고기 많이 먹는 만큼 상대적으로 돼지고기를 적게 먹더라. 이때 소고기는 정상제가 되고 돼지고기는 열등제가 되고요. 또 어떤 게 있죠? 자, 소득이 증가해요. 그러면 애들한테 뭘 사주죠? 바로 버터. 버터를 많이 사줍니다. 버터를 사줄 만큼 상대적으로 마가린은 적게 먹습니다. 자, 마가린이죠. 얘는 적게 먹더라. 이럴 때 버터는 정상제가 되고 마가린은 열등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소득만 나타나면 항상 정열 이렇게 떠올리죠. 그러면 소득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제가 있거든요. 자,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분필, 이거 많이 사는 거 아닙니다. 분필은 뭐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소득과 관계없는 재화를 바로 중립제라고 불려요. 중립제. 얘는요, 소득과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출제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소득만 나왔다면 이제 정열 이렇게 비교하시고요. 자, 이거 아는 것보다는 우리 시험 항상 그래프를 묻거든요. 우측은 증가, 좌측은 감소인데요. 그래서 그래프 형태를 묻습니다. 어떻게 묻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더라. 얘가 무슨 제? 정상제. 자,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더라. 얘가 바로 열등제가 돼요. 그래서 항상 정열, 소득 증가 시 정열, 그래프를 바로바로 뚫으셔야 됩니다. 그래프. 여기까지가 소득이 되고요. 다음에 타재와 가격은 매우 중요합니다. 타재는 항상 대체재와 보완제 두 가지가 있다. 여러분들 강의 노트 보시면 대체재와 보완제가 따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대로 보시면 돼요. 옮겨서 봅니다. 타재와 하게 되면요, 대체재와 보완제 두 가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체재와 보완제. 자, 그러면 먼저 타재와, 다음에 거재와예요. 자, 항상 흐름은요, 먼저 P가 되고 Q가 됩니다. 가격과 수량입니다. 그러니까 타재와 가격이 거재와 수량에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그럼 이때 그 재화는 뭐죠? 콜라잖아요. 콜라. 콜라. 이때 타재는 대체재와 보완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대체재는 쉽게 말하면요, 대신할 수 있는 재화. 콜라 대신에 뭐 마시죠? 사이다. 콜라와 사이다. 다음에 보완제는요, 서로 뗄래와 뗄 수가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콜라랑 항상 같이 먹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피자, 햄버거. 따라서 햄버거를 예를 들자, 햄버거. 따라서 이때 사이다 가격이 콜라의 수량을 움직이더라. 햄버거 가격이 콜라의 수량을 움직이더라. 이런 관계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대체재와 보완제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커피와 녹차는 무슨 관계? 커피 대신에 녹차 마시니까 뭐? 대체재. 커피와 프림은요? 같이 먹죠? 보완제. 카메라와 필름은요? 같이 움직이죠? 보완제. 우리 속담에 꽝 대신 닭이 있죠? 이건 뭐죠? 꽝 대신에 닭을 먹으니까 뭐지? 대체재가 되고요. 그러면 제가 들고 있는 분필이라고요. 분필 지우개는 무슨 관계예요? 보완제죠. 또 우리 시험은 부동산 이렇게 많이 묻죠. 아파트가 있어요. 빌라가 있어요. 아파트 빌라는 무슨 제? 아파트 대신에 빌라 사니까 바로 대체재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거제가 콜라잖아.
콜라하고 분필은 무슨 관계? 아무 관계가 없어요. 대체제도 아니고 보완제도 아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로 독립제가 된다. 독립제. 대체제도 아니고 보완제도 아니고 아무 관계가 없더라. 독립제.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하나씩 봐요. 자, 먼저 대체제로서 사이다 가격이 너무 비싸요. 사이다 값 비싸면 사이다 많이 먹어, 적게 먹어? 적게 먹지. 사이다 적게 먹어요. 사이다 적게 마시면 대신에 콜라를 어떻게 마신다? 많이 마신다. 다 하시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관계를 그대로 그러시면 문장으로 묻더라. 어떻게 묻죠?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거제와 수요가 증가한다. 이것이 문장입니다. 따라서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거제와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화살표를 잘 보시면 얘가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같이 움직이죠? 비례관계. 못 박아버리세요. 그래서 항상 수요에서 대체제만 나왔다면 화살표 네모 쓰자. 무조건 비례관계입니다. 비례관계. 따라서 수요에서 대체제만 나왔다면 무조건 비례관계. 증가하면 증가하고 감소하면 감소하고 무조건 비례관계입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본다면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거제와 수요가 증가하고 또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면 거제와 수요가 감소한다. 비례관계입니다. 그러면 비례관계 얘는요 항상 가격과 수량이잖아요. P하고 Q 얘가 바로 비례관계다.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도 무려 함정을 파요. 요거 자 대체제 가격 P하고 거제와 Q 수량 P와 Q는 비례관계인데 Q하고 Q를 모르요. 이렇게 Q끼리 모르요. 자 수량끼리 모르면 비례관계가 아니잖아요. 이러면 이제 문장이 어려운 겁니다. 예. 아주 가끔씩 QQ를 묻게 되면요 이것은 고급 지문이다. 일단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아주 가끔씩은요. 자, 이 수량과 수량끼리 묻게 되면 여기서는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수량끼리 묻게 되면 사이다 적게 마시면 대신에 콜라 많이 마신다. 말은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이 아주 가끔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34회 작년에도 출제가 되었어요. 수량끼리. 자, 그래서 결론. 대체제만 나왔다면 무조건 뭐지? 정가 비례관계. 그럼 우리 시험은요. 비례도 비례지만은 항상 그래프로 많이 묻더라. 우측이동, 좌측이동. 얘는 뭡니까? 수요 증가잖아. 증가니까 다른 말로 뭐지? 대체제 가격 상승이죠. 따라서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도 증가한다. 대체제 가격 상승입니다. 다음에 좌측이동 수요 감소. 얘는 뭐죠?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죠. 그래서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도 감소한다. 거제와 수요가 감소합니다. 이렇게 자 우측이동, 좌측이동 그래프로 바로바로 해석이 됩니다. 다음에 보완제예요. 자 콜라와 햄버거인데요. 그럼 상식적으로 보완제 햄버거 값이 너무 비싸요. 당연히 뭐지? 비싸니까 햄버거 적게 먹지. 햄버거 적게 먹어요. 햄버거 적게 먹으면 콜라도 같이 많이 마셔? 적게 마셔? 적게 마신다. 네. 따라서 햄버거가 너무 비싸면 햄버거 적게 먹고 덩달아 콜라도 적게 마신다. 네. 결론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은요. 콜라와 햄버거는 절대 안 나와요. 말 액면 그대로 묻습니다. 어떻게? 자,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거제와 수요가 감소한다. 이렇게 바로 문장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화살표를 가만히 보니까 얘는요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반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못 박아버리세요. 네모에다가 반비례라고 쓰자. 항상 수요에서 보완제는요 무조건 반대로 반비례관계 반대로 움직입니다.
보완제만 나왔다면 증가하면 감소하고 감소하면 증가하고 무조건 반대 해석입니다. 그래서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거래자 수요가 감소하고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거래자 수요가 증가한다. 무조건 반대 해석입니다. 그러면 만약 보완제도요. P하고 Q, 가격과 수량은요. 반비례 관계인데 수량끼리 물으면요. 또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래, 수량끼리 묻게 되면 되게 어려운 문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험은요. 아직까지 수량끼리 묻는 요 지문은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대체제는 Q를 물었는데 보완제는요. 아직까지 Q랑 Q를 물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예, 아직까지. 그래서 수량이 나왔다면 아주 어려운 고급 지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체제는 비례관계, 보완제는 반비례 관계다. 예. 바로 이렇게 자 지문을 풀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알지만 이것도 역시 그래프로 돌리죠. 그래프. 자, 우체계동 증가잖아요. 그래서 자, 수요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보완제니까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이때는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반대로 거래자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바로바로 이를 뚫어야 됩니다. 다음에 수요 감소, 좌측 이동. 자, 얘는요, 수요 감소잖아요. 그러면 보완제는 반비례이기 때문에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그 제어 수요가 감소하더라. 이런 관계를 그래프로 보면서 바로바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 시험은요. 콜라와 사이다. 이런 단어 안 나옵니다. 바로 그 비례관계 문장으로 물으니까요. 콜라와 햄버거도 안 나와요. 우리 시험 어떻게 묻지? 우리 시험 이렇게도 묻습니다. A제, B제. 예. 지문이 A제, B제. 그러니까 일단 A제, B제 또는 A제, C제. 예. 이런 문장을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에서 A제, B제 또는 A제, C제만 나왔다면 아, 다른 제와 대체제 아니면 보완제나 뭐 이렇게 바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다시 A제 가격이 상승할 때 B제 수요가 증가하면 비례관계지. 무슨 제? 대체제. A제 가격이 상승할 때 C제 수요가 감소했다면 반비례 관계잖아요. 무슨 제? 보완제다. 이렇게 문장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문은 A제, B제, A제, C제 이런 관계도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바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대체제 보완제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지문 확인합니다. 오늘 프린터 보시면서 맨 마지막 장 기출 지문이 있죠. 기출 지문 봅니다. 자, 5번요, 5번. 5번 지문 볼까요? 보니까 감이 오죠. 자, 첫 줄 A 가격 B 수요. A, B 나왔지. 두 번째 줄 A, C가 나왔죠. 가는 순간 아, 대체제와 보완제를 묻는 거구나. 자, 첫 줄 A 가격이 5% 상승할 때 B 수요가 10% 증가했대. 증가 비례관계죠. 무슨 제? 대체제.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 줄 A 가격이 5% 상승할 때 C 수요가 5% 감소했대요. 반비례 관계죠. 무슨 제? 보완제. 이렇게 바로바로 연습해야 됩니다. 항상 수요에서 대체제는 증가 비례관계, 보완제는 반비례 관계를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지문 보았고요. 다시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자, 기호. 얘는요, 생략할게요. 왜?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패스합니다. 이럴 때는 설명드렸는데, 이제 시험이 안 나와야 잘 패스. 다음에 소비자 예상입니다. 소비자가 뭘 예상할까요? 앞으로 가격 P,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합니다. 앞으로 오른다고 예상하면 잘 아시죠? 뭐 하죠? 사재기.
사재기 하죠. 얘가 다른 말로 가수요. 가수요가 돼요. 예를 들면, 자, 지금 편의점 가면요. 예를 들어서, 자, 에세, 담배, 한 갑 얼마? 4,500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요. 다다음 달 5월 달부터 담배값을 한 갑에 4,500원에서 10,000원 올리겠대. 이렇다면 담배값 오르기 전에 미리 사재기 하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사재기 하더라. 예. 오른다고 예상하니까 오르기 전에 사재기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자 이것을 그래프로 본다면요. 자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면요. 예상하면 이만큼 사재기 한다는 말입니다. 거꾸로 이렇게 가격이 내릴 거라고 예상하면 안 사잖아요. 이렇게 수요가 감소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수요를 움직이는 요인들은요, 무수히 많은데, 결론. 오로지 거제와 가격은 바로 곡선 상해등이고 수요량의 변화라고 학자들이 약속을 했고요. 거제와 빼고 나머지가 등등등 모두 변화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수요의 변화이다. 여기서 출제가 엄청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시면요.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요 그래프를 많이 묻거든요. 많이 묻습니다. 그럼 가볍게 연습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겠는데요. 자, 가장 쉬운 문제를 어떻게 묻습니까? 자, 이거 보시면서요. 다음 중에서 수요의 변화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 몇 번? 바로 보이잖아요. 예. 바로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모의고사 문제를 내요. 이런 문제를. 지금 보면 답을 쉽게 찾았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문제 나오면 틀려버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내가 아는 거하고 문제는요. 뭔가 경험의 차이인데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다시. 곡선 자체를 움직이는 수요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래 모른다면 우측 이동은 수요 증가, 좌측 이동은 수요 감소입니다. 그래서 많이 묻는 것이 얘가 뭐죠? 우측 이동. 우측 이동. 다음 중에서 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틀린다. 뭔지 아시겠죠? 틀린 답일 때 뭘 많이 물어? 대체제와 보완제가 늘 틀린 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작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 또 박스를 많이 물어요. 박스를 많이 묻습니다. 다음 중에서 자 우측 이동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래서 이런 단어를 섞어서 막 집어넣거든요. 항목은 몇 개?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미음, 비역, 시읒. 적어도 7개 출발입니다. 단어를요, 6개, 8개 주어지면서 우측 이동은 몇 개인가? 좌측 이동은 몇 개인가? 개수 찾는 거. 되시겠죠? 네. 여기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수요량의 변화와 다음에 수요의 변화에서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여기까지만 아시면 우리 시험은 모두가 대비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수요 결정률입니다. 이어서 강의 노트 보시면 공급 결정률입니다. 자, 공급을 움직이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1번부터 5번까지 옮겨서 볼까요? 첫 번째, 거제와 가격. 두 번째, 타제와 가격. 타제와 하게 되면 항상 대체제와 보완제입니다. 세 번째가 생산 요소 가격입니다.
네 번째가 기술의 변화. 마지막으로 공급자의 예상입니다. 또 이외에도 등등등등 많습니다. 그러면 수요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거제와 타제와 소득. 가장 중요한 것 대체재보 보완제입니다. 그런데 공급은요 조금 논점이 다릅니다. 공급은 두 가지가 두 가지가. 첫 번째 거제와 가격입니다. 다음에는요 생산 요소 가격입니다. 공급은요 얘는 좀 덜 중요해. 얘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공급은요 사실은 얘가 가장 많이 나와. 생산 요소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부터 볼게요. 여러분들은 강의 노트 또 왼쪽 예백에다가 또 메모하시면 돼요. 결론, 거제와 가격은 무조건 공급 양의 변화가 돼요. 거제와 빼고 나머지는 모두가 공급의 변화다. 결론부터 봅니다. 그러면 양자의 차이가 뭡니까? 하게 되면 공급 양의 변화는 그대로 공급 곡선 상이동입니다. 곡선 상이동입니다. 반드시 상자가 들어가죠. 반면에 공급의 변화는 곡선 상이동이 아니고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결론부터 봤습니다. 하나씩 봐요. 첫 번째, 거제와 가격이 뭡니까?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자, 앞에서는요 거제와 콜라를 예를 들었는데 공급을 살짝 바꿀게요. 여기다가 아파트를 집어넣자. 아파트 공급하게 되면요 뭐가 떨어요? 건설회사.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자. 그래프를. 자,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급 법칙은 기억나시죠? 건설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 공급을 증가시키더라. 무슨 법칙? 비례 법칙. 그래프는 무슨 모양? 우상향. 얘가 우상향. 그럼 이제 얘가요 거제한데요. 거제와는 아파트다. 건설회사예요. 자, 어느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얼마? 5억 잡을게요. 5억일 때 1000세대를 지어야지. 요즘은 A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껑충 올라갑니다. 얼마로? 7억으로. 이럴 때 어떡합니까? 올라갔죠? 아파트 많이 짓겠네. 공급을 늘리자. 몇 세대? 1500세대. 요즘은 B점입니다. 그러면 A점은요, 5억일 때 1000세대. B점은요, 7억일 때 1500세대. 이렇게 변하셨습니다. 이걸 이은 것이 바로 우상향 공급 곡선이 되고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증가시킨다. 이대로 움직입니다. 이때 A점에서 B점을 이동하더라 바로 거제와 가격이죠. 거제와.
이런 변화를 가리켜서 공급 양의 변화라고 불러요. 따라서 공급 양의 변화는 바로 동일한 곡선상에서 A점, B점에서 곡선상 이동입니다. 결론 나왔습니다. 그 제바 가격이 변화하면 곡선상에서 이동하고 이것을 학자들은요 공급 양의 변화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인데. 이제 그 제바 빼고요 나머지가 변하면 달라집니다. 나머지가 변화하면 곡선 자체가 이렇게 우측이동 증가하죠. 이럴 수도 있고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감소하더라. 좌측이동.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변화를 가리켜서 공급의 변화라고 불러요. 공급의 변화. 공급의 변화가 되고요. 이것은 바로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따라서 나머지가 모두 변화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고요. 이것을 공급의 변화라고 약속하자. 이렇게 약속이 된 거예요. 자, 이 열점은요. 우측이동 공급 증가잖아요. 우측이동. 다른 말로 원래 공급에서 우측이동은 곡선이 내려갔잖아요. 하향이동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측이동, 하향이동 똑같은 말입니다. 합치게 되면요. 우하향으로 이동합니다. 우하향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공급 증가는 우측이동, 하향이동, 우하향으로 이동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시험은요. 단어를 이것저것 섞어서 내거든요. 바로바로 해석해야 됩니다. 다음에 공급 감소입니다. 공급 감소는 좌측이동이죠. 또 다른 말로 올라갔죠? 상향이동. 합치게 되면 좌상향으로 이동합니다. 좌상향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공급 감소는 좌측이동, 상향이동, 좌상향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시험은요, 두 자로 묻고, 석자로 묻고, 자유자로 묻습니다. 바로바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입니다. 첫 번째, 다제바 가격은 대체제바 보완제인데요. 대체제 보완제. 얘는요, 자, 빨간 줄 없습니다. 수요보다 훨씬 더 빈도가 떨어집니다. 수요는 중요해요. 별표였습니다. 대체제는 무슨 관계? 비례관계. 보완제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예요. 공급만 낮다면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공급은요. 공급이 낮다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고 판다가 서로 반대말이잖아. 공급은요. 무조건 이렇게 반대해석입니다. 강의도 보게 되면 수요와 반대되어 있죠. 반대해석이다. 공급은 대체제와 번역되면 항상 수요하고 반대해석 하죠. 반대해석. 그러면 대체제가 수요가 비례관계라면 공급은 무슨 관계? 반대니까 반비례. 반비례. 수요에서 보완제가 얘가 반비례 관계죠. 하면 공급은 반대해서 가자. 보완제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비례 관계. 편하게 공급에서 대체제 보완제는요, 수요하고 반대해서 수요만 빨리 돌리고 공급이 나왔다. 그냥 수요만 반대해서 가면 돼요. 가장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하면 이렇게 어거지로 암기하면 안 되니까 왜 공급에서 대체제는 반비례가 되고
보완제는 필요해 되는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어요. 콩농사를 지을까? 아니면 옥수수 농사를 지을까? 콩과 옥수수예요. 그러면 공급 측면에서, 생산면에서 콩하고 옥수수는요, 대체지일까요? 보완지일까요? 힌트. 콩 대신에 옥수수 농사 지으니까 무슨 제? 대체제. 대체제. 항상 BQ. 근데 문제는요, 자, 콩값이 너무 비싸. 옥수수는 가격이 그대로인데, 콩값이 너무 비싸 버리면 여러분들은 콩농사 지어요, 옥수수 농사 지어요? 당연히 콩농사 지어요. 콩이 돈 되니까. 그래서 콩값이 비싸면 누구든지 뭐지, 콩농사를 많이 지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콩값 비싸니까 콩농사 많이 짓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옥수수 농사는 적게 짓겠네.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항상 대체제는요, 가격과 수량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리고 이거 괜히 여기까지 전부 다 메모가 돌려버리겠지만 심실 때 헷갈려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아, 이런 예만 이해하시고 그냥 펴서 넘어가세요. 편하게 그냥 공급은 수요와 반대에 쓰기다. 소고기가 있어요. 소가죽이 있어요. 소고기하고 소가죽은요, 대체제다, 보완제다. 저하고 얘는요, 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무슨 제? 보완제, 보완제. 자, 한번 잘 보세요. 얘는 보완제 관계, 뗄 수가 없습니다. PQ. 근데 식당에 가니까 소고기 양념갈비 1인분에 얼마 하더라? 자, 얘가 3만원 잡을게요. 얘가 껑충 올라갑니다. 1인분에 3만원짜리가 얘가요, 5만원 올라가더라. 그래서 소유값이 올라가면 소를 많이 잡을까요? 적게 잡을까요? 공급법칙. 비싸면 많이 팔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소를 많이 잡아야지. 아파트 값 오르면 아파트 많이 짓듯이, 예. 소고기 값이 올라가 버리면 소를 많이 잡잖아요. 그러면 소를 많이 잡는 만큼 소죽 양도 늘어나겠지. 그래서 항상 공급 측면에서 보완제는 소값이 오르니까 소도 많이 잡고 소죽도 그런 많이 늘어나겠네. 무슨 관계? 비례관계. 그리고 잊어버리죠. 왜? 쉼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대체제 보완제만 나왔다면요, 수요만 빠르게 적하는 왜? 많이 나오니까. 공급만 딱 오르다면 아, 이거 함정 파는 거네. 그때는 무조건 편하게 수요랑 반대해서 반대해서 얘가 편해요. 마찬가지로 5번 보세요. 공급자 예상. 뭘 예상하죠? 공급자가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데 오른다고 예상하는데 그러면 강의토 보게 되면 또 뭐가 나와 있죠? 수요와 반대. 수요 벌써 수요. 자, 수요는요, 담배값이 앞으로 오를 거라고 하니까 오르기 전에 미리 사재기 하죠. 그러면 편의점 사장, 파는 사람은 담배를 팔아 안 팔아? 오른다고 하면 안 팔아요. 창고에 갖다 숨겨놓고 안 팔아. 오르면 팔아야지. 그러니까 살 사람은 서로 살려고 하는데, 예. 오른다고 예상하면 공급자는요, 오히려 뭐 안 팔아요. 편하게 뭐 수요하고 반대로 해석하죠. 반대로. 그래서 수요 공급은요, 대체제와 보완제 예상은요, 예, 전부 다 따로따로 할 것 없이 수요만 빠르게 정리해 놓고 공급은 그대로 뭐 편하게 반대 해석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나머지 생산 요소 가격은요, 예, 우리 시험은 이리저리 많이 묻습니다. 생산 요소 가격이 뭡니까? 우리 시험은 가장 많이 묻는 것이 건축 자재 가격입니다. 건축 자재 가격입니다.
얘가 올라간대. 요즘 분위기 아시죠? 요즘 아파트 짓고 상가 건물 짓는데 철근값이 너무 비싸.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당연히 철근값이 올라가더라 인건비가 올라간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예. 이렇게 요소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공급을 늘려요, 줄여요? 예? 줄이겠지. 그러니까 공급이 감소가 돼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인건비가 상승하고 철근값이 상승하면요. 그만큼 공급은 감소가 돼요. 좌측이다. 다음에 기술이 발달합니다. 획기적으로. 자, 기술이 발달하는 만큼 그만큼 공급을 증가시키잖아요. 따라서 공급 증가는 우측 이동, 공급 감소는 좌측 이동.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로 다음 중에서 우측 이동에 속하는 것은, 속하지 않는 것은 항상 우측 이동, 좌측 이동을 묻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험은요, 공급보다는 수요 쪽을 훨씬 더 많이 묻습니다. 여기까지 보았으니까요, 교재 보고 확인합니다. 교재 확인을 시겠습니다. 교재 볼게요. 73페이지입니다. (3번)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박스 그림 봅니다. 그림 보니까 눈에 들어오죠. 자, 왼쪽은 A점, B점 곡선상 이동인의 수요량의 변화가 되고요. 오른쪽 그림은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좌측으로 이동하는 수요의 변화가 되고, 박스 밑에 내려가죠. 괄호 1번. 수요량의 변화는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이 있죠. 그러면 4번부터 먼저 보세요. 4번. 수요량의 변화는 밑줄 아세요? 거제와 가격, 임대료 밑줄. 거제와 가격. 2번 올라갑니다. 2번. 수요량의 변화는 기존에 밑줄 아세요?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 밑줄. 수요 곡선상 이동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괄호 2번요. 수요의 변화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죠. 4번부터 먼저 4번. 4번 보시면요. 수요의 변화는 밑줄 아세요? 거제와 가격 이외 동그라미 이외. 나머지 이외가 모두가 수요의 변화가 되고 2번 올라가요. 2번 보시면요. 수요의 변화는 밑줄 합니다.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 밑줄.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그리고 3번은요. 이제 부연 설명인데 수요의 변화 요인. 칠판 볼까요? 수요의 변화 요인은요. 바로 이거잖아요. 거제와 빼고 나머지 등등등등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소득하는 순간 뭐지? 정열. 정상제와 열등제 떠올리시면 되고 설명드렸습니다. 2번요. 자, 다른 제와 하게 되면요. 기억번, 니은번, 대체제와 보완제. 설명이 많죠. 다 필요 없어요. 공부 다 했잖아요. 자, 먼저 기억번. 대체제는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수요에서 대체제. 대체는 뭐지? 비례관계. 그 대체는 비례만 돌리면 돼. 비례관계. 니은번이 보완제. 보완제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그럼 공부 다 끝난 거예요. 다 읽어보시면 비례, 반비례만 강조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나머지 3번 인구, 4번 가구, 5번 광고 등등등등. 나머지 등등등 모두가 뭐지? 곡선 자체를 이동하고요. 한 장 넘어갑니다. 78페이지. 표가 나와 있죠. 수요 증가와 감소. 여기다가 별표하시고. 그래서 결론만 합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표를 보시면요. 수요 증가는 뭐지? 우측 이동. 수요 감소는 뭐지? 좌측 이동. 다 공부했죠? 그런데 이걸 이제 끄집어내는 거야. 항목이 되게 많은데요. 그러면 자, 수요 증가는 표를 보시면요. 소득이 증가하면 정상적인 수요 증가한다. 두 번째, 세 번째 묶어주세요. 두 번째는 대체제 가격 상승. 세 번째는 대체제 수요 감소. 요거 헷갈리거든요. 설명 다 들었습니다. 요거 보세요. 자, 수요에서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거저 수요가 증가한다. 대체제는 증가 비례관계. 나왔죠? 그다음 세 번째, 대체제 수요 감소 요거잖아. 수량 묶게 되면 고급 지문입니다. 대체제 수요가 감소하면 거저 수요가 증가하더라. 수량끼리 묶게 되면 어려운 지문입니다. 함정한 거예요. 고급 지문. 그래서
세 번째, 대체 수요 감소 Q를 묻는 것은요, 자수는 안 나오는데, 얘는요, 아주 까다로운 점입니다. 그래서 가입과 요거 두 개 다 묶었는 거죠, 묶었는 거. 그래서 수량이 헷갈리시거든요. 나머지 등등등 다 읽어보시면요, 수요 증가 감소를 충분히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7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